실제로 겪었던 실화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모텔 주인은 아이들을 살해했다. 뉴질랜드의 괴담입니다. 커리슨 에임즈라는 회사원이 가족들을 데리고 오클랜드로 휴양을 가 모텔에서 묵고 있을 때였습니다. 신나게 놀고 지친 아이들을 재운 후 에임즈 부인도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자고 있는 무렵 남편의 귀에 갑자기 옆에 벽 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잘못 들었나 싶어서 무시했는데 소리는 점점 커지고 반복적으로 울렸습니다. 소리는 무언가 둔탁하게 부딪히는 소리와 굴러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이상한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길래 왠지 좀 불안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아내 역시 뭔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린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부부는 모텔 주인에게 이상한 소리가 난다고 알렸지만 모텔 주인은 그리 대수롭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에임즈 부부도 밤에 시끄럽게 하기 싫어서 방으로 들어왔는데 아이들이 이상한 소리가 난다면서 잠에서 깨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모텔 주인을 찾아가 방을 바꿔 달라고 했습니다. 주인은 에임즈 가족이 묵었던 옆방에다 자리를 마련해 주었고 가족은 잠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뭔가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에임즈 부부는 잠이 오지 않아 거의 눈만 감고 있다시피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정적 후 남편은 갑자기 누군가가 자신의 몸을 누른 것을 느꼈습니다. 깜짝 놀라 눈을 떠보니 침대 밑에서 작은 여자아이가 자신의 몸에 올라타 있었습니다. 목이 눌리는 고통에 발버둥 치다가 가까스로 벗어났는데 아내도 뭔가에 목이 졸린 듯한 가위에 눌렸고 아이들도 뭔가가 나왔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참다 못한 부부는 그 모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텔 주인이 모텔 관리를 잘못해서 손님들인 자신을 불편하게 했다며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민원 때문에 경찰들이 모텔을 조사했는데 좀 이상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이 모텔에서 이상한 소리를 듣었던 사람들이 몇몇 있었는데 방은 다 달랐지만 공통점은 전부 아이들을 데리고 있을 때만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경찰들은 소리가 났던 방과 모텔을 조사했는데 모텔의 1층 창고의 벽장 안에서 여자아이의 시신 두 구를 발견했죠. 그중 한 아이의 손에는 붉은색 공이 들려 있었습니다. 조사 결과 모텔 주인은 아동 성추행 전과가 있는 전과자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피로 가득 찬 욕조. 몇 년 전 내가 아직도 컬리지에 다니고 있을 때 내가 가게 될 대학교 근처에 끔찍한 사건이 있었다. 나이 든 여성분이 욕조에서 손목을 긋고 죽은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소름 돋는 건 발견됐을 당시 그녀는 이미 죽은 지 3개월이 지난 후여서 다 굳은 피 속에서 홀로 썩어가며 몇 달이고 앉아 있었다는 말이다. 듣자 하니 냄새가 너무 심각해서 이웃들이 참다 못해 항의하러 갔다가 자살한 걸 발견했다고 한다. 그 집은 곧 치워지고 물건들은 팔렸고 욕조는 교체되었다. 얼마간 부동산 시장에 집이 나와 있었지만 거기서 일어난 비극을 중개인이 전혀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집을 사고 싶어 하지 않았다. 내가 졸업할 때쯤엔 가격이 꽤나 많이 떨어져 있었고 난 마침 룸메이트랑 사이가 나빠지고 있던 참이라 운이 좋다고 여기고 집을 샀다. 나는 귀신이 있다고 믿는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다행히도 이 여자의 귀신이 집에 붙어 있다는 생각은 별로 무섭지 않았다. 불쌍하기만 했지 아기에 차 있다거나 하진 않을 거라고 느꼈다. 이상한 일들은 곧 일어나기 시작했다. 여기 놔둔 물건이 저기가 있고 방을 나가면 안에 있는 전자제품들이 갑자기 켜지거나 꺼지거나 하곤 했다. 별로 신경 쓰진 않았다. 그저 이 여성분이 죽은 지 너무 오래돼서 지루하구나 라고만 생각했다. 난 기꺼이 그녀와 집을 공유했고 항상 그녀가 올 때마다 환영해 주었다. 거기 살기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나서 그 꿈들을 꾸기 시작했다. 항상 똑같은 꿈이었다. 욕실 구석에서 여자가 울고 있는데 굴적임 사이로 치아실이라는 단어를 계속 반복했다. 그녀는 하도 말라서 거의 쪼글쪼글해질 지경이었고 욕조는 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꿈을 처음 꾼 다음날 아침에 욕실로 갔는데
욕조에 녹이 쓴 듯한 색깔의 얼룩이 있는 걸 발견했다. 몇 시간이고 욕조를 문질러 닫고 표백제를 써보기도 했지만 얼룩은 사라지지 않았다. 아마 초자연적 현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귀신이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니까 혼란스러웠다. 말이 되질 않았다. 이 집은 지하실이 있지도 않았단 말이다. 하지만 그걸 빼면 평소 같은 현상들이 계속되었다. 귀신을 위해서 뭔가 작은 것들을 남겨두기 시작했다. 차라던가 음식 같은 것들을 말이다. 아침이 되면 그것들은 없어져 있었다. 그해 나중에 졸업을 했고 집을 비울 준비를 했다. 수납장을 치우고 있는데 내가 마구잡이로 쌓아둔 박스들 아래 바닥에 문이 하나 있었다. 난 별 생각 없이 문을 열어서 안에 있는 사다리를 타고 밑으로 내렸다. 처음 눈치챈 건 냄새였다. 냄새가 아주 심각했다. 두 번째 눈치챈 건 안에 가구들이 있다는 거였다. 거기엔 오래된 침대, 의자들 몇 개, 그리고 전등이 하나 있었다. 아마 예전에 살던 사람이 남겨두고 갔던 거겠지 했다. 뒤돌아 나가려고 하는 순간 발밑에 무언가가 밟혀 으스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자세히 보니까 그게 뭔지 알아챌 수 있었다. 내가 가지고 있던 작은 도자기 그릇이었다. 빠르게 거길 더 둘러보자 내 물건들이 더 나왔다. 그릇들과 식기대, 심지어 포장 껍데기들이나 먹다 남긴 음식들까지 찾았다. 갑자기 구역질이 나서 최대한 빠르게 지하실을 빠져나갔다. 그날 밤은 친구랑 같이 보냈다. 지하실 일을 경찰에게 신고했더니 다음날 경찰서로 오라고 했다. 경찰들은 처음엔 누군가 거기 살고 있던 것 같다고 했지만 아무도 찾지 못했다. 당연히 난 화가 났다. 누군가 다른 사람이 내 집에 있었다는 걸 생각만 해도 사생활이 완전히 침해당하는 기분이었다. 경찰들이 그 다음으로 말해준 걸 듣고는 화가 났던 기분은 전부 사라지고 뼛속까지 소름이 끼쳤다. 지하실 바닥 밑에서 20개의 시체가 발견된 거다. 전부 깔끔하게 비닐로 쌓여 있어서 썩은 내가 퍼지는 일이 없었다고 한다. 시체는 전부 여성이었고 피가 전부 빨려나간 상태였다. 피해자들은 지하실에서 뒷마당 옆에 숲까지 연결되어 있는 터널로 끌려온 것 같아 보였다. 끔찍한 일이었지만 내가 깨달은 점이 더 끔찍했다. 그 여자는 자살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숨겨진 룸메이트에게 살해당한 거였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